네, 안녕하십니까. 2025년 중3 1학기 1차 지필평가의 분석 및 학습 전략을 맡게 된 강사 한정훈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출 분석을 좀 진행을 해볼 건데요. 일단은 시험 보느라 다들 고생이 정말 많았습니다. 네. 자, 문항 분석을 좀 해볼 건데요. 총 25문항으로 서술형 없이 선택형, 즉 오지선다 문제만 25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이 부분은 다른 학교의 시험처럼 뭐 22문항, 21문항 이렇게 문제수가 조금 적은 것과 다르게 25문항의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간 관리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되는 시험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단원별 분항 분포는 제곱근과 실수 부분에서 선택형 14문항, 그리고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에서 11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난이도를 분석해보면 전반적인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어요. 기본적인 난이도, 즉 교과서적인 문제와 그 정도의 수준에서 대부분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한두 문제 정도를 제외한 학생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험이었다, 풀만 했다라고 분석을 좀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에서 중 정도의 난이도를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기본에 충실한 교과서 문제였다. 성적 분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험이었고 학생들이 충분히 많이 풀 수 있었지만,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45분 동안 25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수가 조금 많은 시험이었어요. 그 결과 다 맞거나 하나를 틀린 학생들은 시간 관리를 잘한 학생, 2개에서 3개를 틀린 학생은 어려웠다라는 문제보다는 내가 제 시간 안에 풀 수 있었지만 풀지 못했다, 즉 시간 관리에 실패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에서 다 맞은 학생들을 상위권, 2개에서 3개 정도 틀린 학생을 중위권으로 파악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기출문항 분석표를 봐보시면은 이 중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지 않았나 싶은 문제들을 봐보면은 객관식 11번, 14번, 25번 정도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험 11번 문제를 좀 봐보겠습니다. 루트 30-x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x값의 중에서 가장 큰 x값을 라지 m, 가장 작은 값을 스몰 m이라고 했을 때 두 값의 연산을 구해보시오란 문제인데요. 놀랍게도 코어의 12페이지 62번에 너무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즉, 이 문제는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는 문제들이고 이 한강중학교에서도 특별히 나온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포인트는 무엇이냐? 루트 30-x를 우리는 x의 친구는 y라고 보통 두잖아요. 그래서 y라고 뒀을 때 y제곱 빼기 x제곱은 합차 공식에 의해서 y 플러스 x, y 마이너스 x. 단 여기서 x와 y의 값은 둘 다 자연수기 때문에 이 y 플러스 x가 y 마이너스 x보다 무조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럼 저 30이라는 값을 우리가 인수분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y 플러스 x가 30이면은 y 마이너스 x는 1, y 플러스 x가 15면은 y 마이너스 x는 2, 이런 식으로 우리는 순서쌍을 정해가지고 x에 가까운 y 값을 찾아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들 잘 풀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다음 문제 봐보겠습니다. 자, 우리 14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우리는 친구들 5 플러스 루트 3의 소수 부분을 구하라, 즉 이런 소수 부분을 구하는 문제 정말 많이 봤을 텐데요. 저도 정말 많이 가르쳤던 문제예요. 자, 놀랍게도 코어에 너무 비슷한 문제가 똑같이 있습니다. 자, 5 플러스 루트 3의 소수 부분을 a라고 할 때 우리는 5라는 값의 소수 부분은 여기란 걸 알고 있어요. 그럼 루트 3이라고 하는 값의 소수 부분이 얼마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포인트를 어떤 걸로 잡아야 될까요? 자, 루트 3이라고 하는 값은 루트 1과 루트 4, 즉 1과 2 사이에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1보다는 큰 수고 2보다는 작은 수란 걸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그걸 이용해가지고 a, 즉 5 플러스 루트 3의 소수 부분은 5 플러스 루트 3에서 정수값이 얼마? 6을 뺀 값, 즉 루트 3 마이너스 1임을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저 루트 147이라고 하는 값은 우리가 친구들이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7 루트 3이 되므로 루트 3은 a 플러스 1임을 이용해서 대입을 하면은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양쪽 문제를 봐보면 알겠지만
어떤 무리수 값의 소수 부분을 a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한테 주어진 이 새로운 값을 a로 어떻게 표현할 건데 라는 문제는 다음처럼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문제 봐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25번 문제를 봐볼 건데요. 이 문제도 코어에서 본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x제곱 마이너스 6ax 플러스 b 주어진 다항식에 어떤 값을 더하면은 완전 제곱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 코어에도 똑같이 있어요. 숫자만 약간 바꾼 겁니다. 자, 봐볼게요. 쟤는 중간이 7a, 얘는 6a, 즉 6과 7 정도의 차이인 거고 우리한테 한강중학교에서 주어진 문제는 2ax 플러스 b, 코어에는 ax 플러스 2b. 네, 숫자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양쪽씩 다 정리를 했을 때 인수분해가 된다. 어떻게?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걸 우리는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완전 제곱식이 될 때 순서상 a, b라는 값에 대해서 정수 a, b의 최대값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문제인데요. 자, 봐봅시다. 두 식을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6ax 플러스 3b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맞죠? x 개수의 절반 값의 제곱이 우리는 상수항과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9a제곱은 3b임을 이용해서 우리는 b는 3a제곱, b에다가 1을 넣는 게 좋냐, a한테 값을 넣는 게 좋냐에 대해서 친구들이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자, 저도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b가 단순할까요? a가 단순할까요? a에 관련된 식이 조금 더 어려운 식이고 까다롭게 생긴 놈이고 b는 그냥 그 자체로 단순해요. 그러면은 a한테 1을 넣으면 b는 3이 되는구나, a한테 2를 넣으면 b가 12가 되는구나. 근데 b가 1이 될 때 a 값은 우리가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지저분해 보이는 식의 값을 대입을 해서 나머지 를 찾는 게 편하다라고 말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경향 및 전략을 좀 봐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과서에 충실한 문제고 난이도는 쉬우나 문제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그거를 보면서 시간 관리에 조금 더 유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학습 전략은 교과서는 시험의 기본입니다. 교과서는 시험의 기본이고 이번 출제 경향도 교과서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우리는 코어에서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내신 윈코어는 시험의 지름길이 지금 현재는 맞습니다. 네, 25문제를 푸는 시간 연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냉정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지금 시험의 난이도는 높지 않아요.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말고사 시험 문제가 지금보다 충분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험의 결과로 선생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25문제를 출제해도 괜찮네. 난이도만 조금 올려볼까? 그럼 친구들은 당황을 할 수가 있어요. 25문제를 45분에 푸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을 때 25문제를 푼다. 이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기말고사 때는 조금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9주입의 내신 대비 타임라인을 봐보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신 윈과 코어입니다. 윈과 코어에서 대부분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 우리는 저거를 중점으로 저 두 책을 중점으로 내신을 대비를 해왔어요. 그 두 개를 정복을 하고 난 학생들은 나는 조금 더 잘 해보고 싶다, 조금 더 많은 것을 얻어보고 싶다 하면은 내신 시그니처 퍼펙트 모의고사, 네, 이런 부분을 가지고 특강을 진행을 하면서 조금 더 많은 것을 얻어가고 이 부분, 즉 중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부분들이 고등학교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를 특강에서 충분히 많이 배워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서 추후에 수강을 진행을 해주시면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을 즉 내신 윈과 코어까지 진행을 하고 혹여나 시그니처를 진행을 하거나 했을 때도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싶으면 보충 프린트로 충분히 진행을 하고 직접 보강, 직접 보충으로 진행을 하는 저희의 마지막 내신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따라와 주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확실히 듭니다. 자, 저희 대표님께서 진행하시는 5월 10일 오후 2시에 진행하는 중등학습전략 설명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하셔서 수강을 하시고 와서 들으시게 되면은 저희 대표님이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꼭 듣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네,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지금 2028년 대입이 우리 아이는 3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멀지 않나라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네, 시간 금방 훅 갑니다. 고등학교도 잘 선택하고 지금 전략을 잘 세워야 좋은 학생이 돼서 네, 좋은 대학교까지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참석을 저는 권고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후 2시에 5층 대강의실에서 진행을 하고 내신 5등급제 변형과 통합형 수능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고교학점제와 고교 선택 전략 분석, 스카이 명문대 대입 전형의 변화 분석, 대입 성공을 위한 중등 최상위권의 학습 전략. 네, 모두 학생과 함께 참석을 저는 권고를 드립니다. 자, 저희가 이제 GME 공통수화 학력평가 대회가 있는데요. 네, 5월 18일 날 진행을 하고 오후 2시부터 3시 40분까지 진행을 합니다. 평가 과목은 공통수학 1, 즉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의 내용이고요. 대회 목표는 내신 최상위권 실전력을 평가하고 G스코어를 통해서 공통수학의 성취도, 학생들의 성취도가 얼마만큼 되는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네, 응시 대상은 공통수학 1 기본을 네, 이수한 학생들입니다. 중3 모든 학생들은 네, 응시를 필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림처럼 구주예와 함께 주작이 되어서 한번 우리 기말고사를 한번 날아올라 봅시다. 네, 그래서 날아오르라 기말이여라는 네, 문구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